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상호 관세 폭탄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정책을 놓고 좀 해석이 난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술 먹고 취중에 하는 발작적 정세이기 때문에 조만간 관세 전쟁은 트럼프의 전격적인 철회로 끝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치밀하게 이 관세 전쟁을 준비해 왔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일과성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세계 경제 판을 바꾸면서 미국 경제를 그가 말하는 대로 정말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자, 이런 추측들, 이런 분석들이 서로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뉴욕 증시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가가 아주 롤러코스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곧 철회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또 이내 뉴욕 증시 가격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의 중구난방 시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거망동 부화내동은 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는 사실 투자를 해서 잘만 그 흐름을 쫓아간다면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는 오히려 기회다. 그러니까 기회와 위기 두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트럼프를 보는 해석이 엇갈리느냐? 자, 이 대목은 아무래도 이 트럼프 정책의 관세 폭탄이 최근에 있어 왔던 세계 경제 흐름과는 정반대 조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못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 공포, 또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조기 철회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상당히 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서 배우고 또 역사에서 가르치는 대로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말하는 그 역사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Tariff is beautiful, very beautiful. beautiful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그거 스스로 자신은 관세 대통령이고 관세맨이다. 테리프맨이다. 공교롭게도 이 테리프란 철자의 첫 머리 T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글자 T가 똑같아 보니까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T&T 줄여서 TNT 폭발물이다. TNT 공포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의 속내를 한번 깨쳐보는 거, 그것이 나중에 부작용 때문에 실현이 되건 안 되건 트럼프는 과연 어떤 지향점을 보고 있느냐,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이 대목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관세 없는, 그러니까 소득세 없는 세상에서 살았다. 관세만 있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자, 미국 역사를 보면요. 미국이 건국한 게 1776년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시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1783년에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7년 동안의 독립전쟁 끝에 프랑스의 도움으로 일단 독립을 했어요. 첫 번째 그 재무장관이 해밀턴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의 재무장관 해밀턴. 첫 번째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돈을 어떻게 꾸려갔느냐. 관세 없었습니다. 아니, 소득세 없었습니다. 소득세가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꾸려갔느냐. 당시 미국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토지세,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일종의 보유세 성격으로 냈고요. 우리로 치면 재산세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세인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관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관세만 걷어서 미국을 재정을 꾸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세의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자, 관세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일단 미국 국민들은 1차적으로는 관세하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는 미국의 물건을 팔아먹으려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부터는 수입선들이 내는, 대부분 외국 업체들이에요. 물론 미국 내에 수입업자도 연결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는 외국의 제조업체, 외국의 생산업자,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한테 부담을 시켜서 그거로 국가 재정을 꾸려가고 대신 미국 사람들한테는 소득세라는 것을 전혀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겠냐라고 좀 흘려버리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약이라는 것은 바로 트럼프가 2024년에 얘기했던 자기가 집권하면 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낮추어서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없앤다. 소득세라는 세금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고 국세청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세청을 없앤다? 국세청이 IRS입니다. 이 IRS라는 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세 서비스 센터가 우리가 말하는 국세청이에요. 그런데 IRS를 없앤다는 것은 내국세는 걷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가 재정은 바로 선조들이 해왔던 대로 관세로 해 가겠다. 자, 미국은 이 관세만으로 나라를 꾸려오던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13년에 와서야 1913년이죠. 13년에 이제 소득세를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관세 이것을 병행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1913년 이전에 미국에는 소득세가 없었다. 단 한 푼의 소득세도 없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푼도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개관해 보면요, 원래 소득세란 것은 생긴 지가 굉장히 일천한 세금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소득세가 처음 생겨난 게 1793년이에요. 1793년.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그 혁명의 혼란상 중에서 혁명의 주도자 로베스피에르도 처형당하고 어부지리로 나폴레옹이 집권을 합니다. 그 나폴레옹 집권하면서 유럽의 왕실들이 자기도 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해서 놀라서 프랑스와의 전쟁을 하게 되고, 여기서 프랑스 대 유럽의 전면전이 생기고, 이때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당시로선 전 유럽이죠.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나폴레옹 전쟁인데요.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영웅이 되고 나중에는 프랑스의 황제로까지 등극합니다만, 이때 나폴레옹의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이 영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나폴레옹에 다 복속이 됐고요. 바다 건너 있었던 영국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이 영국의 총리 이름이
윌리엄 피트라는 분입니다. 이게 관세만으로는 도대체 나라를 꾸려갈 수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나폴레옹이 해상 봉쇄를 해버리니까 관세를 거둘 수도 없었죠. 자, 그때 소득세란 제도를 처음 도입합니다. 소득이 생긴 대로 과세하라.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소득이 뭔지 개념 자체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취업을 하거나 월급쟁이들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소득이 있다면 거의 땅인데 땅에서 얼마만큼 소득이 날지는 아무도 측정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세만 붙였죠. 그것을 토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는 들어오는 물건 양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관세는 세금을 매기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로 불리는 이 책에 보면 아담 스미스가 관세를 카스텀이라고 부릅니다. 카스텀, C-U-S-T-O-M. 이게 습관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도 관세를 테리프라고 하기보다는 카스텀이라고 써놓은 책들이 더 많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관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습관적으로 해오던 관세다. 이거 없애야 된다 하면서 자유무역을 국부론에서 재창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관세가 인류 역사에 상당히 오래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조선조나 중국과의 역사에서도요. 인삼무역 같은 걸 하게 되면 외국으로 나갈 때 수출세, 수입세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것이 다 관세입니다. 조선도 가만히 보면 관세와 토지세 이 두 개로 나라 재정을 꾸려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나폴레옹에 대항하기 위해서 1793년이네요. 죄송합니다. 1793년에 이제 처음으로 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소득을 왜 추적하느냐? 사생활 보호다. 이래서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고 그 결과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1779년에 바로 소득세가 철폐돼 버립니다. 그만큼 세상은 관세의 세상이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선조들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바로 관세의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신대륙이잖아요. 땅도 넓고 땅이 넓다는 얘기는 부동산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기업의 제조 비용, 공장 설립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비교적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었는데 문제는 미국의 기술력이 유럽보다 못했거든요. 1700년대, 1800년대. 왜냐하면 늦게 출발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제품이 좀 더 좋은 제품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오면 그 제품이 미국서는요. 엄청난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미국은 좀 싸긴 하지만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외국산, 유럽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요 대목에 미국이 관세를 걸었던 거예요. 관세가 웬만큼 높아도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서 그래도 이문이 남으니까 관세가 크게 충돌이 안 됐고 또 미국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좀 품질은 못하지만 굉장히 싸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나마 미국 내에서 팔려서 이 공존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링컨 대통령 1861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의 인권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분이 사실 경제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북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더 올립니다. 관세를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북부는 찬성을 했고 남쪽의 농민들은 자, 미국이 관세가 있을 때 제일 불리한 게 미국의 주력 제품은 농산품,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농산품인데 그것을 유럽에 팔려면 미국도 관세, 보복 관세를 하니까 이게 안 팔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부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북부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농기계보다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게 유럽 게 훨씬 좋았으니까 그게 관세를 철폐하면 싸게 남부 농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의 의견이 불일치가 됐던 것이고 그게 남북 전쟁의 기원입니다.
흑인 노예요. 흑인 노예는 나중에 전쟁하다가 뒤늦게 생긴 이슈입니다. 물론 에브라함 링컨 때문에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되긴 했는데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전쟁으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링컨 대통령의 생각. 관세로 나라를 보호하자. 그게요,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 창당 핵심 멤버입니다. 지금 트럼프 공화당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역대 관세를 높이자고 한 대통령, 맥킨리 대통령이라든지 또 후보 대통령 전부 일관성 있게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어떻게 보면 관세당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링컨과 이 트럼프가 좀 유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 있는 시대 10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3년에 미국이 소득세를 도입을 하면서 관세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정확하게 112년 전이 아닙니까? 그 1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트럼프의 꿈인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죠. 관세 때문에 일어나는 시위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 분석가들이 마치 관세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시위를 일으킨다. 이렇게 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평등 문제, 남녀 평등, 인종 평등, 또 이민자 처벌, 특히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다치라는 부서, DOGE, 이 부서에서 공무원 대량 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반발, 특히 해고를 하면 잘린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때문에 시위가 터지는 것이지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는 관세가 나쁜지 좋은지 별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때문에 뉴욕 증시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자기가 이 여론을 완전히 반전시킬 카드가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카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바로 이 소득세 카드를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관세로 6조 달러 정도를 거두어 들이면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관세로 분명히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들어옵니다, 돈이. 그 돈 가지고 소득세를 전면 폐지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관세 올라가서 미국 사람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소득세 전면 폐지해준다. 이런 불만 하겠습니까? 물론 그게 실현될지 또 언제 실현될지 이것은 조금 더 길고 짧은 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책 방향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트럼프의 정책은 결코 관세 정책, 일과성으로 술 먹고 맴매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술 못해요. 술 한 잔도 못합니다. 술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은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게 더 가정스럽긴 하죠. 뭐 여자들 희롱하고 돈으로 메꾸려고 하고 그 얼마나 많은 추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트럼프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우액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좋고 나쁜 거 그것은 선악의 개념이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김대호 박사TV의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진실을 찾았습니다. 경제의 진실, 팩터, 경팩, 경제 팩터. 그럼 트럼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사상적 뿌리는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그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올바른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를 통해서 번 돈으로 그것을 소득세를 퍼줘서 민심도 없고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왜냐하면 소득세라는 게 개인 소득세도 있지만 법인 소득세도 소득세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생산이 더 늘겠죠.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웰스 어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관세 정책 쉽사리 없던 거로 하지 않을 거예요.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에 따라 주가도 출렁출렁하지만 트럼프의 진심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그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 물론 현재 관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당히 조정을 한 대대적인 협상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관세 낮춰준다고 해서 바로 미국도 관세를 낮춰주거나 그런 거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무역 상대방이 미국 물건을 얼마나 사가느냐 또는 그 무역 상대국의 공장을 미국에 얼마나 짓느냐 미국에 와서 직접 투자하라는 거죠. 그것이 FDI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걸 하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외국 기업에서 미국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가 노리는 관세 정책의 하나의 암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끊어갈게요. 너무 길면 여러분들 좀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아무튼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그 다음은 소득세 전면 감세로 이어질 것 같아. 첫 번째 오늘 트럼프 경제 정책 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